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시기에서 절대로 학원을 시작해서는 안 되는 시기에 대해서 한 대여섯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다니던 학원에서 잘렸을 때, 내가 근무하고 있는 이 학원에서 잘렸어. 뭐 때문에? 못 가르쳐서. 아니면 나의 태도 문제로. 아니면 내가, 그러니까 긍정적인 건 하나도 없고 부정적인 이유로 내가 지금 근무하는 학원에서 잘렸을 때, 이제 그 서름을 겪고 나와서 나 더럽고 치사해서 못 해먹겠다. 차라리 내 학원을 차리고 만다. 뭐 이러한 심정으로 학원을 차리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내가 학원이나 교습소를 차려서 이제 돈을 버는 시스템은 다른 학원이나 교습소를 다니는 그런 애들이 본인들이 다니는 학원보다 더 낫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본인이 다니던 학원을 끊고 내가 이제 시작한 그 학원으로 와야 되는, 그래야 내가 이제 돈을 버는 시스템이잖아. 그런데 내가 다니던 그리 크지도 않은 학원에서, 내가 일하던 그리 크지도 않은 학원에서 내가 실력 발휘를 못해서 거기서도 밀려가지고 잘렸는데 그 실력으로 어떻게 학원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학원이라고 말하는 것의 데피니션은 학원 아니면 교습소까지 오케이. 과외나 공부방은 아니에요. 집에서 하는 과외나 공부방은 아니다. 그래서 요런 포지션에 당신이 있었다면, 그러면 본인의 교습소나 학원을 해도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학원을 접게 되겠다. 그래서 절대로 내가 학원의 선생이었는데 거기서 내가 못해서 잘렸어. 그 상태로 그 실력으로 당신의 학원이나 교습소를 시작을 한다면 잘 될 확률보다는 못해서 망할 확률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본인의 학원을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원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예, 다른 학원에 다시 들어가서 거기서도 많이 배우고, 그런 이후에 정말 그 학원에서 너 정말 잘한다, 너 정말 잘하는구나, 막 원장이 막 월급 올려주고, 뭐 월급제로 했으면 퍼센티제로 가고, 막 잘한다 너 정말 잘하는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 때야말로 나와서 본인의 학원을 차리는 거지. 본인이 지금 다니고 있는 그 학원에서도, 일하고 있는 그 학원에서도 못하는데 그 실력으로 나와서 본인의 학원을 차릴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인생에 있어서 큰 행사를 몇 달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마음도 분주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큰 행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천천히 학원을 해도 늦지는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인생에 있어서 큰 행사가 무엇이냐? 뭐 결혼 같은 거죠. 결혼 같은 거. 결혼을 몇 달 앞둔 시점에서 빨리 내 학원 하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빨리 내 교습소 차리고 싶어. 이래가지고 이걸 먼저 차리지는 말아라. 그러면 정말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이 결혼식인데, 그거 결혼식도 있고, 그 다음에 결혼식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 왜냐하면 요즘에는 결혼식 이후에 한두 달 안에 이혼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결혼식 아니면 지역을 완전히 바꿔서 이사하고 뭐 이런 거, 아니면 나의 자식 중에 첫째가 초등학교 입학을 한다. 이럴 때도 굉장히 할 일이 많거든요. 그리고 애가 너무나 빨리 집에 와. 그리고 다 케어를 해야 돼. 이런 시점에서 본인의 학원이나 교습소를 한다는 건 정말 무리가 있다. 정말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뭐 이런 거, 아니면 나름대로 내가 어떤 큰 시험을 앞두고 있어. 나의 목표가 있고 인생에 있어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내가 봐야 할 큰 시험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뭐 이런 경우, 아무튼 내 인생에 있어서 큰 행사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그 행사가 끝나고 해라. 끝나고. 그게 몇 달 차이가 없는 이런 시점에서는 정말 끝나고 해라. 끝나고.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건강이 평균 이하일 때,
선생님이 평균, 아니, 건강이 평균 이하일 때는 제발 뭔가를 크게 차리지 마세요. 아무리 실력이 있고 뭐가 있고 다 좋아도 선생님의 건강이 평균 이하일 때는 정말 뭔가 사업체를 차리기가 정말 힘들다. 왜냐면 맨 처음부터 완전히 엄청나게 올인을 하고 첫 한 두 해 정도는 정말 열심히 내 모든 것을 바쳐서 해야 하는데, 선생님이 건강이 만약에 평균 이하다. 예를 들면 1년 365일 중에 반은 아프다. 3분의 1 이상은 컨디션이 안 좋다. 뭐 이런 때에는 선생님이 아무리 잘 가르치고 이런 실력을 갖추고 있더라도 학원을 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예, 요런 생각. 왜냐하면 학원을 하면 자기 사업체를 차리면 월화수목금 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 학원을 차렸다는 건 그거는 부모님과 그 학생들에게 약속을 한 거거든. 내가 2년 이상은 정말 뼈골 빠지게 일할 예정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최소 2년 이상은.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새로 학원이나 교습소가 생겼다. 그럼 그거 보고 들어오는 그런 학생이나 부모님도 많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이 내가 생각할 때는 평균보다도 못하다. 요 정도가 됐을 때는 사업체를 차리지 않는 게 맞는 거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 중에 과외나 집에서 하는 공급망, 이것은 제외입니다. 적어도 교습소 이상 사업자를 내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인생에 있어서 큰 고비 중에 있을 때, 큰 수렁에 빠졌다고 할까, 아니면 큰 고비 중에 있을 때는 절대로 다시 말하지만 과외와 공부방은 오케이. 그렇지만 학원을 하지는 말아라. 그러면 인생에 있어서 큰 고비, 큰 수렁 이런 거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싱글들의 경우는 시련의 아픔. 한 7, 8년 사귀던 연인과 헤어짐? 이것도 엄청나게 큰 시련이죠. 뭐 이런 것. 아니면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심. 아니면 부모님이 돌아가시지 않아도 엄청나게 지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오늘 내일 하시는 거야. 부모님이 큰 중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하실 때 이런 거. 아니면 나의 집이 망했어. 이런 경우. 정말 몸과 마음이 다 흔들리는 경우. 멘탈을 어떻게 주체 못하는 경우. 예. 이런 경우 어떻게 사업체를 차려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난 이래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서 차릴 마음이 있겠지만, 인간이 그렇게 강인한 생명체가 아니거든. 이게 한번 차리면 몇 년을 가야 되는데, 이거는 곤란하다. 정말 이거는 곤란하다.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당신의 멘탈이 그렇게 강력하지도 않고 정말 힘들다. 이럴 때는 그냥 그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망할 건 망하고 부모님이 가시고 그 이후에 한참 슬퍼하고 마음껏 슬퍼하고, 그리고 그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났을 때 이제는 좀 다시 일어서도 되겠다라는 느낌이 들 때 그때 시작해라. 제발. 차라리 그때 시작하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리고 5번째, 나는 그 방면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떤 업자들의 말을 믿고 너 이거 다 몰라도 돼. 내가 다 구해줄 수 있어. 강사들도 다 구해주고 다 구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넌 걱정하지 마. 돈만 내면 다 해줄 수 있어. 이런 사기꾼 같은 업자들의 말만 믿고 시작하지 말자. 적어도 내가 학원 강사를 뽑을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이게 학원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도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내가 영어 강사라고 진짜 영어 강사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영어 학원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적어도 초, 중, 고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내가 막말로 앉아서 모의고사를 그냥 친다 해도 어느 정도 할까? 80% 이상? 그래. 80% 이상은 맞을 수 있는 이런 느낌? 이 정도는 맞을 수 있는 느낌이 아니라 맞을 수 있는 결과물을 가지고 있을 때 시작하는 거지. 진짜 아무것도 모를 때,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돈만 내면은 다 해준다는 그런 업자들의 말을 믿고 시작하다가는 정말 깡통 차기 쉽상이죠. 예,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업자가 아무리 당신을 설득해도 그거는 안 될 말이에요. 그리고 6번째,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양다리를 걸친 상태로 시작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이 있는데 본인은 이제 과외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지금 내 학원에서 벌어들이는 것보다 훨씬 더 짭짤하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과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월수금만 학원 문을 열고 화, 목, 토, 일은 과외를 하기 때문에 학원 문을 열 수가 없다. 새로 학원을 시작했는데 이런 분이 계셨거든요. 좀 안타깝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한 부분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집중력이 이제 양쪽으로 이제 갈라지니까. 근데 그분 말도 일리가 있는 게 지금 내가 학원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학원으로 벌어들이는 것보다는 과외로 벌어들이는 돈이 많다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그만두겠어. 그래서 이게 집중력이 이제 분산이 되다 보니까 그냥 뭐 빚 안 주고 그럭저럭은 하는데 이게 확장시키기가 더 잘 하게 만들기가 좀 힘든 거야.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안 나오는 그때라도 누군가 이렇게 전담해가지고 거기서 일하는 누군가가 있어야지. 그걸 문을 닫아 놓으면 엄마들이 이 학원은 맨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그렇다고 그 선생님이 엄청나게 뭐 유명한 선생인 것도 아니고 그냥 듣보잡 그냥 처음 시작한 그런 학원인데 그래도 어딘가에 학원이 처음 이제 시작하면 엄마들이 관심이 있어서 좀 내원도 하고 그런다고. 근데 그럴 때마다 문이 닫혀져 있어.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월수, 금만 문을 열어. 이러면 벌써 한풀 꺾인단 말이야. 나의 관심이. 그래서 저는 절대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양다리를 걸치듯이 이렇게 학원을 시작하는 것, 이것도 별로 좋지는 않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